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정입니다. 올해로 82세가 되었죠. 55년 동안 서울 잠실에서 내과 전문의로 진료실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병원 문을 열고 저녁 6시까지 환자분들을 만나죠. 젊은 의사들이 의사 선생님, 언제까지 진료실을 지키실 생각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건강을 되찾은 환자분들의 미소가 있는 한 멈출 수 없지요. 여러분은 82세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 다닐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병원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갑니다. 수술복을 입고 내시경 검사도 직접 하죠. 최근에는 유튜브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자가 할머니, 요즘은 이런 걸로 사람들과 소통해요 라고 알려줬어요. 55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도 환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75세 때였어요.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 4일씩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평생 환자분들께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라고 말해왔는데 정작 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병원에 나가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요. 더 힘든 건 기분이 점점 가라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들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 노력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서 한숨만 쉬었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말이에요. 그런 어느 날 평소처럼 환자를 진료하던 중 문틈으로 들어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85세의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데도 얼굴빛은 훨씬 생기가 돌고 계셨어요. 저에게 너 요즘 안색이 별로구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변비며 불면증, 그리고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다고요. 그랬더니 김 선생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바나나 하나로 다 해결했어.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바나나요? 그냥 과일 하나로요? 하지만 김 선생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단순히 바나나만 먹는 게 아니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지.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거든요. 여러 분야의 학술 논문과 현장 연구를 종합해 바나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요거트에 유산균이 더해지면 장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죠.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78세였는데 5일이나 변이 나오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노랗게 뜨고 식욕도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명숙 할머니께 바나나 1개와 플레인 요거트 100g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바나나는 잘 익은 것으로 검은 점들이 몇 개 있는 정도가 좋다고 설명해 드렸죠. 요거트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권했어요.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변이 나왔어요. 기쁜 목소리였어요.
일주일 후 다시 내원했을 때는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요. 이렇게 속이 시원한 게 언제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신 후 바나나 한 개를 잘게 썰어서 요거트 100g에 섞어 드세요. 15분 정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을 고려해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또 요거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칼륨 함량이 높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요. 이 트립토판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 되어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합니다. 견과류의 마그네슘과 만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지죠. 박철민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까? 철민 할아버지는 80세인데 밤에 잠을 못 자서 오셨어요. 선생님, 밤 12시에 누워도 새벽 4시까지 뒤척여요. 그러다 보니 낮에 너무 피곤하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바나나 반 개와 호두 3개, 아몬드 5개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바나나는 너무 달지 않은 것으로 견과류는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것을 권했어요. 일주일 후 재방문했을 때 철민 할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3일째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12시 반이면 스르르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세요. 바나나 반 개를 얇게 썰고 호두 3개와 아몬드 5개를 잘게 부수어서 함께 먹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되 물은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거든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삶은 달걀 흰자 1개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체크를 해보시고 위산 과다인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또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바나나와 계피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관리해 줍니다. 바나나의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도와줍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주죠. 이 둘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최근에 만난 윤미경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경 할머니는 76세인데 선생님, 요즘 너무 우울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신 후로 그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 매일 오후 3시경에 바나나 1개를 썰어서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라고 했습니다. 계피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뿌리라고 했어요.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천천히 드시라고도 했고요. 2주 후 미경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며칠 전부터 산책도 나가고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시간에 드세요. 바나나 1개를 동그랗게 썰어서 접시에 담고 계피가루를 고르게 뿌립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매워서 드시기 어려우니 조금씩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계피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계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생강가루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계피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분을 전환하시나요? 네 번째는 바나나와 검은 깨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고 검은 깨의 리놀레산과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조합이죠. 강대수 할아버지는 84세인데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압이 140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목과 어깨도 자꾸 뻣뻣해지고요.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대수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바나나 한 개를 썰어서 검은 깨 한 큰술을 뿌려 드시라고 했습니다. 검은 깨는 볶아서 곱게 갈은 것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물 한 컵도 함께 마시라고 했고요. 한 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고요. 할아버지가 선생님, 목과 어깨 결림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놀라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한 개를 얇게 썰어서 검은 깨 한 큰술을 고르게 뿌려 드세요. 검은 깨는 미리 볶아서 갈아둔 것을 사용하시면 편해요. 한 번에 일주일 분량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상온에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조심할 점들을 알려드릴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검은 깨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하루 한 큰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검은 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검은 콩가루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혈압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와 생강을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바나나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생강의 진저롤과 만나면 면역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 도움이 되죠. 홍성자 할머니는 79세인데 1년에 5번씩 감기에 걸리셨어요. 선생님,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목이 아프고 코가 막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성자 할머니께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 한 개와 생강 우린 물을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생강은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를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낸 후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시라고 했어요. 3주 후 할머니가 오셨는데 선생님, 요즘 감기 기운이 전혀 없어요.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철 내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생강차를 만드세요. 생강 10g 정도를 얇게 썰어서 끓는 물 200ml에 넣고 10분간 우려냅니다. 체에 걸러서 미지근하게 식힌 후 바나나 한 개를 썰어서 함께 드세요. 생강차는 너무 진하지 않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생강 섭취를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강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레몬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55년 진료 경험상 이런 조합으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첫 번째, 바나나와 우유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 우유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나나의 산성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김정혜 할머니는 74세인데 매일 아침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셨어요. 그런데 계속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좋다는 걸 먹는데 왜 이럴까요? 하시더군요. 바나나와 우유를 따로 드시라고 했더니 증상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바나나와 감귤류의 조합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바나나의 칼륨과 감귤의 구연산이 만나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속쓰림이 심해지죠. 박준호 할아버지는 79세인데 겨울철 감기 예방이라며 귤 2개와 바나나 1개를 매일 함께 드셨어요. 그런데 계속 속이 쓰리고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해 보니 신장에 작은 결석이 생겨 있었어요. 선생님,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하시더라고요. 감귤류와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바나나와 빵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나나와 식빵을 함께 드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둘 다 탄수화물이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생겨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77세인데 매일 아침 토스트 2장과 바나나 1개를 드셨어요. 그런데 식후 2시간만 지나면 졸음이 심하게 오고 배가 빵빵하게 부른다고 하셨어요. 혈당을 재보니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따로 드시라고 했더니 졸음과 복부 팽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나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바나나 조합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바나나와 요거트를 매일 아침 공복에 드세요.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3일 내로 효과를 보실 거예요. 두 번째,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바나나 반개와 견과류를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드세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분이 우울하신 분들은 바나나에 계피를 뿌려서 오후 3시경에 드세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바나나에 검은 깨를 뿌려서 아침 공복에 드세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됩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바나나와 생강차를 저녁에 함께 드세요. 감기 예방과 몸의 온도 조절에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 3가지도 꼭 기억하세요. 바나나와 우유는 소화장애를, 바나나와 감귤류는 신장 결석을, 바나나와 빵은 혈당 급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은 반드시 피하시거나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지금까지 제가 82년의 인생과 55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바나나 건강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제가 75세에 시작해서 7년 동안 건강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실천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 바나나 1개와 요거트를 함께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구마와 간단한 재료들로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30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혜 한 걸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100세를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